근데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반도체 쪽이 좀 급등을 했잖아요. 네. 미국 쪽 2차 전지 쪽은 약간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아. 근데 이게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면서 일어나는 현상 아니냐라고 일부 분들은 또 보시기도 한단 말이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가라는 건 이제 반도체 힘이 조금 좋다 보니까 M7 쪽에서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도 주춤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테슬라의 주가 흐름 자체는 어느 정도 한 $220 정도에서 뭐 빠른 시간 내에 하반 경직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LG엔솔이나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로보택시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4680 모멘텀으로 좀 올랐던 거예요. 오른 상태에서 시장 수급 자체가 일정 부분, 어제 같은 경우는 어디죠? 어제는 금융주들이 많이 쓸어가고, 또 약간 이제 자금 자체가 제한된 상태에서 그게 하이닉스라든 이런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매수세가 좀 안 들어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굳이 이거를 우리가 뭐 이제 미국 대선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고, 저는 사실 예전부터 제 생각에는 이런 뭐 미국 대통령이니까 스피어를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진 않아요. 아니 근데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 지금 워낙 쏟아놓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차 전지 들고 있는 분들이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만약에 좀 사야 되는 매수 포인트라고 한다면 선거 끝난 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건 뭐 투자가 분들의 생각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일단은 시장 관점에서는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언론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한 거지, 실제로 미국의 언론들은 트럼프는 IRA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폐지해야 되는 걸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그거를 현재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디스할 수는 있긴 있습니다. 돈을 왜 헛돈을 쓰느냐,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국내 언론만큼 미국 현지 보도 자료를 보게 되면 그냥 그네들이 생각을 하는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앨런 머스크와의 그 동맹 자체가, 동맹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회법이 되게 좋은 게 있고요. 미국의 전통 석유 화학 기업들,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보론 이런 기업들도 실제적으로 돈맛을 봤어요. 어떤 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준 탄소 포집이라든지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선거전을 활용한 전략이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굳이 전 정권이죠. 민주당의 주요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선거전을 해서는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결정적으로는 대통령이 다시 한 번의 실패가 있었고, 제 연임 쪽으로 다시 간다면 트럼프는 조금 더 퍼스트 아메리카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확률을 강화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제약바이오도 있는 것이고 친환경도 저는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게 되면 네. 약간의 수급과 공백 상태에서 나오는 눌림목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짜 사실 요 며칠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이게 10월 달에 주도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했던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야, 아니, 그리고 양봉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한 4만 원 밀리고 하는 거에 너무 부안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죠. 자, 그럼 총정리 빨리 마무리해 주시죠. 지금은 보유가 맞고, 일단은 보유가 네. 맞는 거고,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LG에너지솔루션은 40만이 전후에서는 매수입니다.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실적 이야기는 좀 지나간 이슈가 되는 거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이 잘 나왔던 건 아니에요. 네. 컨센서스가 내려가다 보니까 4천억대 후반이 잘 나온 거지, 한 달 전에 LG에너지솔루션의 컨센서스는 5천억대 후반이었습니다. 예, 그리 보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11월 초에, 그리고 기타 이제 포스코피 그룹들은 이달 말 정도 실적을 발표할 건데, 실적만 놓고 보면 아직은 좀 부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실적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큰 기업이, 포스코 그룹주들은 약간 실적에 대한 부담이 에코프로보다 조금 더 있어요. LG보다는. 그래서 주가는 이제 포스코 퓨처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2차 전지의 모멘텀은 대부분이 4680 모멘텀에 포커스가 돼 있기 때문에, 뭐 4680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은 약간 최근에 5% 이상 조정은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조정을 뭐 단방은 아니겠지만은 어느 정도 눌림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시장의 강도는, 2차 전지 관련주가 회복하는 강도는 역설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하이닉스나 반도체에 달려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봐야 됩니다. 반도체가 많이 달릴 때는 2차 전지는 조금 소원하고,
또 반도체가 조금 소원할 때는 올르는데 일단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반도체가 많이 달릴 것 같진 않아요. 속보를 보일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완급 조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수급인데 제가 계속 주목하는 거는 이 외국인들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어제도 150만 주 매도니까 뭐 줄어들었다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근데 제가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어쨌든 투시나 연기금 쪽에서 조금 매수가 담는다는 겁니다. 물론 복합적인 게 있을 거예요. 최근에 투시나 연기금이 담는 종목들이 약간 앞서간다고 이야기하면 KBU 관련주도 좀 많습니다. 한국 밸류업 지수도 있고요. 삼성전자는 한국 밸류업에 15% 정도 비중이 들어가죠. 그래서 초반에 삼성전자가 지난 9월 말에 발표했던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비중 자체가 15%가 되는 걸 보고 도대체 밸류업 지수를 만든 이 사람은 시장을 아는 건가에 대한 볼멘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그러게. 그 이후 KB금융 튀는 거 봐요. 거기서 배제가 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왜냐하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 20%짜리를 밸류업에서 15%를 빼버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색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됐는데 뭐 결과적인 관점에서는 뭐 꼭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그러면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니까 KB금융주는 많이 튀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실제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 그래서 주가 관점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좀 주목할 부분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인지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지난 9월 26일과 마찬가지로 수급 쪽에서 개인의 매도와 외국인의 매도 강도 감소 그리고 기관의 매수 강도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삼성전자를 차트를 통해 가지고 저점을 논한다는 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림이 조금 작은데 대형주가 뭐 바닥에서 조금 올랐다고 해서 이게 뭐 바닥을 쳤네 말하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래도 주가 관점에서는 이제 여기 우리가 심리적으로 지금 역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별이 이제 모두가 손실이라는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뭐 60일이든 20일이든 근데 주가 관점에서는 일단 1차 반등은 보통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21선까지는 올라옵니다. 아주 작지만은 그러면 주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얼마 안 돼요. 여기서 2, 3천 원밖에 안 됩니다. 6만 한 2, 3천 원 정도가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자리에 왔을 때 아까 봤던 대로 향후에 수급적으로 과연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매수로 전환된다든지 기관의 매수가 강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 심리적 가격대는 6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5%, 10%로 구간을 나눠가면 이거를 봤을 때 주가 관점에서는 이제 5%니까 6, 5, 30이잖아요. 3천 원, 6천 원, 9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너무 단순 계산법이긴 한데 그럼 실제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향후 주가가 현 주가 기준으로 대략 6만 3천 원 정도는 별거 상당히 미세한 분석인데 어느 정도의 이제 주가 매수를 해볼까 하는 심리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조금 더 피라미드 매수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은 6만 6천 원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일봉이지만은 주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하락세에서 어느 정도 이 장대 음봉을 올라가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 보시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시는 투자가분이라면 아마 최소한 한 6만 3천 원에서 6만 6천 원 구간에서는 조금 더 차익 매도에 대한 생각보다는 약간은 돌린다는 관점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예, 5조 나왔었죠. 3분기 때 5조 나왔었는데 여긴데 이제 이것도 다 포함입니다. 원래는 디램과 낸드만 포함하면 이게 넘어요. 이제 원래 파운드에서 이제 1조 정도 손실이 나왔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지금 이게 또 그새 이만큼 올라가서 원래 7조, 6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이게 컨센서스라는 건 계속 변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9월 중순만 해도 하이닉스의 그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5조 원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조 원대로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최근에 추정치, FM 가이드 추정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6조 원대까지 조금 전망을 해요. 물론 이제 이게 하이닉스가 실제적으로 6조 원, 지금 FM 가이드는 대략 6조 7천억 정도 전망을 하는데 물론 가장 결정적으로 뭐 반도체만 보고 보면 역전이죠. 역전이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삼성 5조 2천억, 하이닉스 7조, 2조나 더 했네. 그러니까 나는 하이닉스 슈팅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 주식 관점에서는 다 주가에 반영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주가는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어제도 19만 원대 좀 밀렸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이제 하이닉스의 주봉인데 실제로 아까 오늘 장 포인트가 뭐냐면 아침에 엔비디아 신고가를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다음 그게 138달러까지 갔고
오늘 올라야 돼요. 오늘. 오늘 네. 오늘 앞자리가 19 이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하이닉스가 한 20만 원대를 터치할 거라 보고 있는데 타이밍적으로 오늘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거 뭐 꼭 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게 아까 엔비디아 주가를 잠깐 봤습니다만 엔비디아 주가가 대략 135달러 정도에서 멈춰 있을 때가 탁 뚫은 거거든요.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보고 올까요? 이게 물론 뭐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다른데 한 103, 4일 동안 134달러 정도에서 까짝까짝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새 좀 올랐으면 싶었는데 이게 팍 튀었다는 말이죠. 그런 관점 놓고 보면 우리나라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물론 엔비디아가 오른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HBM의 기여도를 생각을 한다면 하이닉스가 어저께 장 초반에 뭐 한 19만 원대 올라갔다가 좀 밀렸는데 오늘 같은 시점에는 요 윗꼬리를 이제 다시 만약에 감싸고 여기서 감아 올린다면 이제 슈팅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는 뭐 적극적으로 오늘 아침에 추가 매수합니까? 덜 맙니까? 그 논점을 떠나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급하게 매도하기보다는 들고 있는 관점을 보는 거고 이게 다시 23만 원 갈지 25만 원 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증시는 실제적으로 지금 2,700포인트 후반에 있어야 되거든요. 뭐 꼭 그렇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미국이 신고가고 뭐 대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글로벌 증시에 못 따라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나라 장애 분석에 사야 되는데 장애 논점에 갔을 때는 타이밍 관점에서 오늘 조금 하이닉스가 얼마나 탄력을 붙는지가 투자 포인트 측면에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